영화로 보는 의학 코너 허와실의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천재 관상가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관상쟁이를 통해 우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조선시대 한양으로 날아가 봅니다. 때는 15세기 무렵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연씨는 관상쟁이로 유명한 김내경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시오. 거짓말할 거라면은 가시라.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그녀의 직업을 알아채린 김씨. 보아하니 도합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근데 명나라와 상사라니 무슨 꿍꿍인지 모르나 거짓말을 할 거면 가라는 것이오. 관상을 본다. 눈치는 좀 보지. 눈칫밥으로 관상을 봐주던 연씨는 이때다 싶어 신통방통한 김씨를 스카우트하기에 이르죠.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결국 짭짤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그녀의 말에 혹한 김씨. 한양으로 올라와 관상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이렇게 여유도 부리고 사업 수완 하나는 끝내줬던 연씨는 개업 첫날부터 대박을 쳤다는데요. 관상 부려 이 눈치다 눈치. 과연 김씨는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말빨로 먹고 사는 사기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용의자 김씨의 행보를 밝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그곳에서 병풍띠 전망이 아주 좋다이다. 국부관상이라. 다음에 나도 좀 봅시다. 살해된 자의 상을 보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관상쟁이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철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쟁이일 줄 알았던 김씨가 범인 건거는 물론 인재등용과 왕의 관상까지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죠. 정말 그의 능력은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도 관상쟁이 김씨처럼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녀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패시티라는 기계인데요. 패시티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약자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정도의 미량의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에 투여하여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단순한 해부학적인 영상만 얻는 기존의 CT나 MRI 등의 검사와는 달리 인체의 생화학적인 대사 변화를 볼 수 있어 질병을 조기에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는 암 환자와 암 검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포도당 유사체인 F18, FDG라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많이 쓰이는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 일반 세포에 비해 포도당을 3배에서 8배 정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암의 여부 및 위치, 그리고 분포 양상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는 기계가 사람의 몸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PET, PET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미 현대의학에는 요 녀석과 비슷한 CT 촬영기가 보급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CT의 경우 몸에 종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패시티의 경우 CT처럼 종양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암과 양성 종양이 구분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CT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조직 검사가 어려운 부위 종양의 경우 패시티를 찍어서 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T에 비해서 패시티는 암의 조기 진단과 병기 설정, 재발 평가에 더 효과적이며 유용하기 때문에 암 환자이거나 암 검진을 원하시는 분은 패시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관상쟁이 김씨와 견주어도 될 만큼 훌륭한 녀석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내는 김 씨처럼 패시티 녀석도 뭐든 다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못 알아볼 것 같소. 소문이 맞구만. 패시티가 암 진단에 있어 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0.5cm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패시티에서 간혹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검진을 원하실 경우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전립선암과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의 경우 진단율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이쯤에서 우린 PET, 이 패시티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형님. 패시티뿐만 아니라 해외학과에서 시행하는 영상검사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방사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은 없습니다. 매스컴 등에서 패시티를 찍으면은 방사능이 피폭이 많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조형 증강 CT와 비슷한 정도의 피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4번 정도 패시티 검사를 받으시는데 이 정도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되는 패시티의 경우에 방사능 피폭량을 더 감소시켜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 위험할 수 있어 가임 여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의를 요하는 패시티. 하지만 이 밖에도 검사 전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던데요. 거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 패시티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이 높은 경우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암 검진을 위해 패시티를 원하시는 경우 2, 3년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체중 감소가 심하신 경우에 패시티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암 환자분은 상황에 맞게 담당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최고의 관상쟁이만큼이나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패시티. 인생의 기륭화복을 점쳤던 관상가 김씨처럼 앞으로도 이롭게 활용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허화실의 김희영이었습니다. 관상제이가 왔습니다.